예, 이철수 감독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철수 감독님 모시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요 라켓, 예, 감독님 며칠 시타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 디자인이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조금 당겨서 살짝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철수 감독님 라켓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로고라든지 이런 게 좀 특이하게 멋있네요. 예, 저는 이 케이스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디자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 빨간색하고 은색으로 했고 이렇게 케이스 디자인이 나오는데 예. 저희가 지금 제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직 이제 뭐 저희가 영상 찍고 이렇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제품이 나오기까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감독님 이거 라켓 시타해 보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 네, 일단은 뭐 저도 또 똑같이 네. 선수 생활하면 지도자도 같이 해보지만은 그 동안에 이렇게 그 라켓을 많이 써봤는데 네. 일단은 정말 그 소리도 경쾌하고 네. 그리고 또 맞는 감각이나 이런 게 네. 좀 흔들림이 없어요. 아, 그 사실은 그 펜홀더들은 아. 세이크보다 조금 약간 예민한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정점에 맞았다고 좀 네. 아닌 거하고 좀 많이 차이 나죠. 스위스파다고 아닌 거. 볼이 네. 나바의 공에 맞는 순간에 이런 네. 감각을 좀 약간 조금 더 예민하게 상당히 맞아요.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시타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시타를 해봤거든요. 네. 불안한 감이 전혀 없고 네. 이거는 조금 실력이 없는 분들은 실력을 늘릴 수도 있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네. 거의 범실이 없게 만들 수 있는 네. 라켓팅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인터뷰 전에 사실 보증서를 보여드렸지만 네. 저희가 받은 보증서가 있잖아요. 키소 히노키 나무이면서 수령 250년, 300년 사이의 나무다 이런 보증서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받은 나무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선수 생활할 때 네. 그 히노키라는 나무를 알기 때문에 네. 그 나무를 썼기 때문인지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그게 몇 년 되고 몇 년 되는 이런 보증서 이런 걸 잘 못 봤는데 네. 아까 이렇게 보증서를 보니까 250년에 300년 확실한 그 보증서도 있고 정말 믿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께서 두 가지 형태로 지금 이제 빨간색 도장이 찍힌 거다고 그다음에 이제 은색 도장이 찍힌 거다고 네. 은색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오겠고 빨간색은 이제 좀 더 선별된 목재로 나올 것 같은데 뭐 두 가지 라켓은 일단은 목질 자체는 동일한 목질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외형적인 것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봐서 등급을 구분하긴 하는데 기존의 탁구 라켓에 비해서는 최근에 특히 히노키가 많이 없잖아요. 나무가 좀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좋은 나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철수 감독님하고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 이제 삼성에 가보면 진짜 삼성은 제가 볼 땐 전 세계 최고의 훈련 시스템 갖고 있는 그런 팀으로 네. 특히 환경적인 면에서 네. 제가 삼성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선수들이 운동하고 옷 벗었다가 놓으면 그냥 가져다가 다 빨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놓는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그 탁구뿐만이 아니라 그 남녀 농구, 배구, 레슬링, 태권도, 배드민턴까지 많은 종목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 선수들이 정말 진짜 본인 스스로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은 더 이상의 이런 거 바랄 것이 없다. 모든 거 다 해주니까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작은 태능 선수촌이라 그럴까? 아니 지금 현재는 진천 선수촌이죠. 진천 선수촌이라 그럴까? 이제 작은 이런 그런 미니로 돼 있는데 정말 진짜 그 외국에서도 많이 오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그 뭐라 해야 되죠? 공무원 그 시, 군 체육 관계자들도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받아가요. 어떻게 이렇게 시스템이나 아니면 정말요? 어떻게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어봐도 정말 우리 그 삼성 트레이닝 센터는 진짜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이 너무 잘 돼 있다. 제가 또 가면서 느끼는 게 제가 국회의사당에 가끔 갈 일이 있는데 국회의사당에 가면 본관까지 지하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쟁 같은 거 나면 숨을 수 있잖아요. 삼성에 가면 밥 먹으러 갈 때 지하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두 건물이에요. 근데 그 다른데 두 건물이 지하에서. 지하로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딱 보면 무슨 첩보기관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하여튼
그 잘 돼 있어요. 구조나 네. 아니면은 네.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네. 이렇게 거의 퍼펙트, 네, 퍼펙트. 완벽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의 만약에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삼성의 그 훈련 시스템이 지도자로서 볼 때 이런 점은 좀 더 낫다라든가 좀 더 다르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다른 팀하고 훈련은 똑같지 제가 않을까요? 아니면은 그 삼성 자체에서 그냥 삼성 자체나 또 감독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나는 이런 것이 좀 다르다. 저는 공개하실 수 있는 것만.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네, 네. 모든 팀 선수들 다른 선수들도 네. 모든 팀들이 네.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어도 네. 훈련하는 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비슷한데 일단 인프라 그 구축이 훈련 인프라. 네. 그 어떻게 돼 있는가에 따라서 약간 조금 선수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맞아요. 그건 있는데 있어요. 네. 일단 분명히 실력 있는 선수들이 뭔가를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자체에서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인프라는 잘 돼 있으니까 네. 최고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걸로만 가지고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된다는 그 보장은 보장은 없거든요. 없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네. 뭐 오픈하면은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훈련을 할 때 네. 사실은 네. 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는 자기가 본인이 범실난 거를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시합 나가면은 하나 범실 나면 바로 포인트잖아요. 득점 그렇죠. 실점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볼을 2개, 3개씩 가지고 하고 때로는 네. 볼박스로 맞아요. 연습을 네. 합니다. 네. 그거를 넬리가 자꾸 지구력이 끊기다 보니까 시간 때문에 볼을 2-3개 많이 가지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2-3개 많이 가지고 했을 때는 네. 분명히 선수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미스한 거를 그냥 잊어버리고 네. 다음번에 네. 잘 쳐야지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선수들한테 그 범실 나면은 그 범실 나기 전부터 새로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해됩니다. 선수들은 범실 나면은 범실 난 걸 해요. 예. 근데 그 말고 그 볼이 와서 범실이 났지만 그 전에 뭐 했느냐. 뭐에서부터 시작해서 범실이 났는 거에서 이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하는 거게 되죠. 그래서 3개를 가지고 하든 5개를 가지고 하든 볼박스로 하든 어떤 볼을 하더라도 그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중요성은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요 생각 한 가지. 제가 진짜 감독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배우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시험 보는 사람들 똑같거든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잊어버리려고 그래. 내가 틀린 문제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오답 노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틀린 거. 근데 감독님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 선수들도 오답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내가 그렇죠. 뭘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그리고 그 실수한 점수보다 지점보다도 좀 더 이점부터 함께 연결해서. 야 그렇군요. 너무 고급 정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거 다른 감독님들이 그래서 사실은 뭐 네. 이렇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게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한 포인트가 뭐 때문에 중요하고 어떻게 중요성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거는 지도하시는 다른 감독님들 보고 배우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삼성 선수들을 지도하시지만은 가끔씩 이제 그 아마추어 분들도 이렇게 대하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최근에 또 삼성에서 그 아마추어 고수분들이 와서 시합도 많이 하시고 그냥 그런 너무 고수들 말고 뭐 고수들은 사실 선수들하고 비슷한 컨셉일 거고 그냥 배우시는 분들 아마추어 선수들이 탁구를 배울 때 감독님 입장에서 이건 좀 신경 쓰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그 회사에서 하는 그 탁처 채널 그걸 이제 유튜브로 좀 많이 찍고 이렇게 하는데 금방 이야기했지만은 고수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실력을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사실은 처음 시작이 몇 부입니까? 7부입니까? 6부입니까? 지역마다 다른데 요즘에는 이제 처음 하면 6부도 있고 7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7부, 6부들은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배우는 거에서 조금 이제 그래도 요즘에 7부, 6부들도 어느 정도 탁구를 좀 치더라고요. 그래서 7부, 6부에서 5부 올라가는 건 좀 편해요. 5부에서 4부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4부에서 3부로 올라가는 요 과정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3부 넘어서부터는 거의 진짜 선수 출신의 실력을 가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술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된 거죠.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처음 그 배울 때 하고 중간하고 또 나중에 또 더 올라갈 때 이게 하고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경기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생활체육도 이게 경쟁력이 되게 심하더라고. 그래서 심하죠. 보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무조건
제가 아까 선수로서 이야기했지만은 움직임하고 움직임. 예. 그리고 그 스윙 폼이라 그래야 됩니까? 기본 자세. 기본 자세.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막 게임만 하고 하려고 하지 말고 맞습니다. 기본기 연습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볼을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볼이 자기한테 오지 않잖아요. 그 볼을 자기가 움직임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볼을 치면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볼을 조금 이렇게 움직임 해가지고 자기 몸 스텝이 그 볼을 따라가라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주고 싶고 몸이 저절로 공을 따라갈 수 있게 그만큼 기본기가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좀 편할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경기력에다 신경 쓰지 말고. 야, 감독님이 말씀 듣다 보니 생각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몽골에 여자 선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가 지금 현재 몽골 1위 선수예요. 돌저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선수 출신 말고 생활체육? 아니 선수죠. 현재 선수. 몽골 대표 선수. 근데 그 친구가 17살 때까지인가 중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탁구 학교에 다니다가 몽골에 왔어요. 현재는 이제 대표 선수고. 근데 그 친구가 17살 때까지인가 아무튼 그 중국에서 탁구 학교에 다니면서 탁구를 배웠는데 그때까지 시합 유령을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탁구가 거의 카데트 지나서 주니어 될 때까지도 시합 유령 안 가르쳐 준대요. 맞습니다. 그 중국 지금 기본기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기본기가 좀 약간 좀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나중에 이제 그 주니어 때 어릴 때는 누가 이길지 몰라요. 그러나 시니어가 돼서는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그런 저는 약간 좀 기본기인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근데 요즘에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체 이렇게 그 엘리트 선수들이 시작하는 단계가 좀 빨라졌어요. 예전에 우리 할 때는 3학년 때 시작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합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살, 5살, 6살 때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 어려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이미 기본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시작하게 되면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그 예전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말씀하셨듯이 그 초등학교 전까지는 이렇게 시합을 잘 안 시키고 그냥 이 기본기만 가르쳐줬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 선수들도 어린 선수들 뭐 유소년 뭐 13세 미만 이런 시합들이 있기 때문에 시합은 바뀌었군요. 시합을 시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조금 그런 단계만 된다면은 어린 선수들 6살, 7살, 8살 초등학교 1, 2학년 시합보다는 조금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한 3, 4년을 기본기만 아니면은 이렇게 탁구 칠 줄 아는 이런 걸 가르친다면은 그 후에 엄청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저는 거고. 공감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어릴 때부터 그 경쟁을 시키고 시합을 시키니까 맞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시합 성적 가지고서 내가 평가받고 이런 거. 근데 그 실제 요즘에 교육 과정도 바뀌면서 이제 1, 2학년들은 시험 안 보잖아요. 초등학교. 그래요? 저희 어릴 때는 시험 다 봤는데 그렇죠. 지금은 성적이 아마 안 나오고 뭐 요즘 교육 과정은 그게 조금 만약에 공부로 한다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릴 때는 좋아 보이네요. 어릴 때는 너무 경쟁보다는 기본기에 집중할 수 있게 좀 기간을 주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정신적으로 그걸 견뎌낼 수 있을 시기에 뭐 3, 4학년 때쯤부터 시합을 내보내면 그거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대타가 얘기해서 건의 한번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아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그 유소년 초등학교 1, 2학년 부가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뭐 3, 4학년 때부터 해서 뭐 5, 6학년 때 시합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13세 이하 이게 돼 있으니까 뭐 그리고 또 뭐 굉장히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렇게 학년별 시합이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런 거에서 좀 욕심이고 약간 좀 문제지 않나. 장래로 봤을 때는. 그래 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합을 하는 게 재미도 있긴 하지만은 너무 어린 나이에 시합에 진 트라우마가 계속 그게 쌓이면 그거 데미지가 쌓이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오히려 성장에 방해도 될 수 있고. 맞습니다. 기본기에 신경을 써야 될 시기에 시합 요령에 신경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선수들을 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네요. 아니 진짜로 초등학교 1학년 선수도 쳐보면 어려워요. 이게 오는 코스가 일반인하고 달라. 맞습니다. 선수들은 그래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좌우로 많이 벌려지니까 더 어려워요. 손이 짧으니까 그 선수들은
네, 저 같은 하수가 좀 이거 농담이고요. 예. 지금 이제 프로리그도 하고 또 아마추어는 디비전 리그도 하고. 네. 그건 아마추어 디비전 리그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모르고 있지만은 네. 이제 그 월간 탁구 이야기해도 상관없죠. 예, 예, 네, 예. 월간 탁구의 그 기사를 보고 잡지에 이렇게 싶고. 보면은 이게 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예, 하는데 예.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정도. 예.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개의 리그가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디비전 리그가 있고 프로리그는 프로리그가 이제 생겼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리그전들이 탁구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되겠죠. 예, 예. 그 좋아하고. 프로리그 뛰시면서 제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들 처음보다도 진행되면서 점점 더 이거의 중요성 또는 뭐 심적인 압박감 이런 걸 더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아무래도 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다 보면서 네. 이게 이제 새로 하는 거에 또 간중은 없지만은 또 이게 카메라가 들어오는,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분위기를 압도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진짜 이게 선수들한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도 그 선수들이 정말 진짜 실력은 가지고 있는데 예. 어디에서 자기의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자기 기술을 표현을 못하는 선수들이 좀 몇 맞아요. 명 있어요. 있는데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대 이런 거 나가 보면은 진짜 프레시가 딱 모여가지고 한 곳으로 딱 집중해주면은 그걸 자기가 얼마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안 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그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보면서 지도자지만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조금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그 기분들이 분위기들이 약간 좀 새로 느끼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그 선수는 선수대로 아니면 또 탁구는 탁구대로 이렇게 발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을까? 저는 선수들을 제가 접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를 해외 리그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의 이름하고 나이는 받았어요. 근데 그 선수의 경기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실업 그 팀에 있는 선수들이 자기 경기 영상이 다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외 리그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 프로리그에 그렇죠. 있었던 경기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선수 본인의 입장에서도 평생 간직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된 무대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회 하면은 탁구대가 수십 대 있고 거기에 내가 찍은 카메라로 한 것은 이건 주인공의 영상이 아닌데 그 주인공으로서 시합을 한 경기 영상을 선수마다 다 갖게 되니까 아 이것도 굉장히 그 뜻깊은 일이겠다. 그런 분명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이 질문은 답이 쉬우실 것 같은데 감독님 혹시라도 나중에 생활체육대회에 나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답해야 되나? 저는 나갈 예상할 수 있죠. 때 진짜요? 나갈 수 있죠. 진짜요? 나가고 싶고 나갈 수는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실력이 안 따라줄 것 같습니다. 실력이. 저는 이대답은 그냥 쉽게 못 나갑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못 나갑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그렇죠. 그건 이제 마음이잖아요. 마음인데 네. 지금은 이제 나가더라도 네. 실력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한 게임 두 게임 한두 경기를 소화하는 이런 그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걸려가지고 참가하고 이렇게 대회 나가는 이런 거는 약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선수 생활할 때도 그리고 코치 지도자 할 때도 좀 이렇게 시범 게임이나 아니면은 생활체육 하는 분들하고 탁구도 쳐주고 지방 가서 시범 게임도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또 그러고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경기를 하면은 이기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재밌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합 이기고 지고 하는 거 부담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실력적으로도 이렇게 막 그 같이 할 수 있는까지는 좀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면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무줄이 이렇게 있으면 본래는 고무줄 당기면 여기까지 되는데 더 당기면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선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당겨가지고 극한을 당겨 놓은 거야. 그 일반 아마추어들은 안 쳐도 그냥 실력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선수는 달라. 맞습니다. 이렇게 당겨놨다가 딱 놓으면 딱 여기 이 한계를 못 벗어나는 요 갭이 굉장히 큰 거죠. 선수는. 아마추어는 내가 당겨봤자 요만큼밖에 안 당겨지니까 풀어놔도 요 정도 뭐. 근데 선수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감독님들이 그 시합에 나간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유튜브 지금 탁처, 예. 네. 그 탁처 운영하고 그 여러 영상을 좀 참여하셨잖아요. 네. 그 영상들 찍으시면서 아 나는 이게 참 내 기억에 남는다. 그런 영상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그 탁처 유튜브 영상도 좀 많이 찍었는데 예. 물론 그 고수들의 시합하는 거에서 해설자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 실질적으로 중상위, 중 그리고 중하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영상도 찍고 했거든요. 예. 했는데 정말 진짜 그 뭐랄까 막 재밌는 하려고는 점이? 하는데 예, 예. 몸이 안 따라주고 막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아. 그런 선수들을 가운데서 선수한테도 예. 약간 조금 그 막 이야기하면서 좀 이렇게 막 부족함을 좀 채워주려고 하는데도 예.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정말 진짜 예. 그 실력은 좀 약하지만은 예. 좀 실력을 늘리려고 애를 쓰시는 막 분들. 애를 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아. 그리고 또 그 선수가 그 생활체육 시합 나가서 제가 직접 봤는데 와가지고 아우 감독님들 때문에 제가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시합도 자신감도 생기고요. 예. 하는 이런 배운 거 이야기도 바로.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할 때는 예. 뭐 영상을 찍고 레슨을 하고 예. 그리고 또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은 이제 약간 조금 전부 다 비슷하게 다 돌아가는데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실제로 알았을 때. 사석에서 만나가지고 예. 보면서 어우 좋아졌어요. 감독님 예. 덕분에 진짜 예.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막 하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약간 예. 그런 기분이 좀 약간 예. 좋았고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기억에 그래요. 좀 남네요. 고맙습니다. 예. 영상이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네. 3부 마지막 조금만 더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게 한